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걸 보면서 말이죠. 야, 저 엄청나게 젊은 사람이 죽고 뭐 도시는 파괴되고 피난 가고 끔찍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원래 푸틴이 요구한 대로 너희 나토에 가입하지 마. 그럴 때 가입 안 하겠습니다. 납작 기었으면 괜찮을 텐데 왜 젤렌스키는 러시아 제안을 거부했나?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북대서양 기구 나토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가입할 경우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 코밑에까지 나토가 들어오니까 그걸 안 되겠다. 자기 영향력에 둬야 되겠다. 일단 표면적으로 이제 그걸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표면적인 이유 그런 것보다도 국민들이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저항하는 거 보면 아주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토 가입 문제 이전에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 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하느냐 아니면 친러시아 국가로 남느냐 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실제로 EU 가입 추진을 하면서 사인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 말에 혁명이라 그러죠. 소위 유로 마이단 혁명이라 그러는 건데. 상당히 유명하죠. 네. 그래가지고 2014년에 야누코비치를 축출하는 어떤 그런 시민 봉기가 일어나는데, 마침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요, 윈터 온 파이어 그러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개월 동안에 시민들 시위하는, 그래서 그 집권 세력을 축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담은. 그러니까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을 축출하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게 있어요. 유럽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 하나는 자유.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EU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구호도 우크라이나는 유럽이다. 이렇게 이제 떠들어대는데, 실제로 야누코비치 정권이 그거를 추진을 안 하니까, 이거는 소위 젊은 사람들의 야망을 짓밟는 거다. 이런 이제 이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젊은 사람들 뿐이 아니라 우리 어린 젊은 세대들한테도 조국의 장래를 짓밟는 거다. 이제 이런 어떤 그 과거의 나름대로 운동의 그런 밑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예, 그 말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게,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 이 갈등은 또 다른 그 배경도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스탈린 시절에, 그때는 소련이죠. 러시아가 아니라. 그렇죠. 소련 시절에 대기근이 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근데 흉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먹고 살기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그렇죠. 굉장한 저거죠. 소련이 강제적으로 이제 우리 공출하듯이 러시아에 있는 곡물들을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심지어는 자기들만 먹은 게 아니라 수출까지 하면서 막상 생산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굶어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때 언론 보도에 의하면 300만에서 1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국민 인구가 몇 그러니까 지금은 한 4천만 되는데 그 당시에 반수가 죽어갔구만. 그 당시에 반수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로 볼 때는 이게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이 전제 정부, 그때도 집단 농장 같은 것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거죠. 집단 농장 체제.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의 가치라든가 인간의 존엄성 이거를 이제 걔네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EU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배경으로 해서 국민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침공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언론 쭉 보다 보면 지금 세계에서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민주, 자유, 인권, 여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걸 인류가 같이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 제대로 된 나라들은 다 지지하고 또 원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연설 이런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젤렌스키 그 화상 연설이 아주 세계적인 그 화제가 되고 또 아주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그 저명 인사로 지금 유엔에서 들어왔죠. 하고 맞아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3월 중순쯤 마침 어느 저녁에
그 CNN 방송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캐나다 의회에서 화상연설하는 그걸 시상 중계를 하더라고요. 캐나다 의회 상원, 하원, 정부 강요들 전원이 그 회의장에 그 전부 모여가지고 꽉 찼어요. 그리고 한 15분 연설을 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거는 그 연설 끝나고 나서 거의 한 10분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전원이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치는데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도 끊질 못하더라고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대단해. 굉장히 그 감동적인 장면. 뭐 그런 연설도 연설이지만 영국에는 총리가 직접 그 전쟁 나는 나라까지 갔다면서. 그렇죠. 수도까지 갔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화상연설 하지 얼마 않았어요? 전에 화상연설 있었죠.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연설을 했는데 지금 우리의 그 대응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보도에 의하면은 그날 본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연설하는데 한 50여 명밖에 참석을 안 했대요. 회의장에. 근데 회의장 분위기가 심지어는 방송에 잡히기를 핸드폰을 보고 있는 의원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그런 인권과 그 자유에 대한 그것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다 기립박수도 하고 뭐 심지어는 거기까지 찾아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응하고 있다고요. 또 그날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무기 지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방산 수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병상련으로 그런 걸 겪어본 나라로서 또 지금 우리 국제사회에서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장하는 그 국가로서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참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사실은 저 멀리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우리도 피부에 와닿는 6.25 전쟁을 겪었고 또 이 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자유주의 체제의 중요성을 좀 더 한번 인식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데서도 중국의 뭐 눈치를 보느냐고 그 하고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안보라든가 이런 거를 회의하게 하면서까지 그걸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어요. 글쎄요, 중국이나 러시아,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나라들이 가지는 자유에 대한 속박, 국민들의 고통, 뭐 이런 걸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외면하고서 단순히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우호감이나 친근감을 표시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그 지원에 대한 걸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좀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의 이번 행태를 보면서 사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우리 국민들이 막연하게 뭐 쟤네들은 우리한테는 안 그러겠지라든가 이런 그 애매한 마음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이번에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동맹의 중요성. 맞아. 지금 결국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도 가입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동맹국이었으면은 저런 일을 안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의 저런 행태를 보고 그동안에 그 나토에 가입 안 하던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같은 나라조차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신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보다는 뭐 북한이나 이런 데 눈치 보느냐고 심지어 정례적인 훈련조차도 북한을 의식해서 제대로 안 하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동맹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안보라는 것은 막연하게 지금 얘기처럼 무슨 다른 나라의 어떤 호의에 힘입어가지고 뭐 기대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소위 유럽의 가치를 중시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럽의 일원이 되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마 그런 방향에서 깊이 생각할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게 타산지석인데 좌우지간 이번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가 다시 한번 국가 운영, 국가 전체제에서 한번 재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